천정의 섬 제주가 비뚤어진 의식과 버려진 양심 때문에 쓰레기 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의 음주 관리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 거래가 줄면서 치솟던 가격이 보합세로 돌아선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공항 건설 추진과 제주공항 확충 대안이 대립하는 가운데 제2공항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심층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필리핀으로 수출됐던 쓰레기가 제주산으로 밝혀지면서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는데요. 하지만 나 하나쯤 아는 비뚤어진 양심 때문에 청정의 섬 제주가 쓰레기 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양심의 현장을 박성동 기자가 고발합니다. 제주 시내 인적이 드문 하천입니다. 길에서 내려다 보이는 가장자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요. 가까이 와서 보니 이불에 신발, 심지어는 프라이팬까지 온갖 생활 쓰레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버린 걸로 추정되는 대형 폐기물에다 폐건축 자재까지 땅속에 묻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또 다른 하천입니다. 하천 바로 옆에 클린하우스가 있지만 온갖 생활 쓰레기가 쌓이면서 도심 속 하천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쓰레기는 고인 물에 빠진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되게 좀 뭐라고 하지, 저녁 시간쯤 되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많이 나요? 네. 쓰레기를 몰래 버렸다가 걸리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쓰레기 불법 투기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천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감독할 인력도 주민센터마다 한 명뿐. 쓰레기 더미 속에 명함이나 영수증 같은 단서라도 찾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기 인적 사항을 이제 노출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배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정하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은 세계 자연유산 한라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야산에 볼링공 수십 개가 파묻혀 있습니다. 산비탈까지 대형 쓰레기가 넘칩니다. 볼링 가게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낱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버리는 사람이 양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처럼 하천이나 산속에 몰래 버려진 쓰레기 가운데 수거되는 양만 매년 1,000톤. 하루에만 1톤 트럭 3대 분량입니다. 제때 치우지 못하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번집니다. 하천에 대한 오염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게 해양으로 그대로 또 흘러나가기 때문에 해양 오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버렸는지도 모를 쓰레기들. 이 쓰레기와 함께 버린 양심 때문에 제주의 자연은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강성민 도의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자원순환 사회의 기본 원칙과 이를 위한 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자원순환 촉진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최대의 현안인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이번 주에는 중요한 뉴스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제2공항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그제죠. 제2공항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2공항이 어떻게 건설될지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그렇죠. 어떤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나요? 제2공항이 건설되면 기존 공항과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관심거리인데요. 지금까지는 제주공항은 국내선, 제2공항은 국제선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구상이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가 항공사와 대형 항공사, 외국 항공사,
이렇게 항공사별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제선만 따로 운영했다가 손님이 적어서 실패한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공항에 어떤 항공사가 들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항공 수요는 2055년에 4,100만 명, 지금보다 1,00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오는 6월에 발표되는 최종 보고서에는 이 항공 수요에 맞춰서 전체적인 시설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종 보고서가 6월쯤 발표가 되는 네. 거군요. 자,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란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어제는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네. 대안을 모색해보자라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네.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제주 공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금만 더 확장하자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제주공항 수용 능력이 연간 3,200만 명인데 관제 시스템을 개선하면 3,800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고요. 동서방향 주활주로를 착륙 전용으로 쓰고 남북 방향 보조 활주로를 500m 정도 바다 쪽으로 연장하면 이륙 전용으로 써서 최대 4,800만 명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제2공항 건설 얘기만으로도 논란이 네. 지금 많은 상황인데 제주공항 확장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찬반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도민 여론도 좀 더 또다시 뭐 술렁일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제주에서 공항은 단순한 교통 문제만이 아니라 관광산업,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잖아요. 지역별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한라일보가 그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공항 확충 방안을 물어봤더니 기존 제주공항 확장이 46.9%, 성산읍 제2공항 추진이 30.5%였습니다. 제2공항 건설보다도 제주공항 확장 쪽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는 거죠.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더라고요. 입지 선정 과정에 공론화가 없었고 불투명해서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55.7%였고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최적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므로 공정하다는 37%에 머물렀습니다. 네. 뭐 지금 나온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 여론조사에 대한 흐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긴 한데 제주 제2공항과 지금 비슷한 시기에 영남권에서는 김해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근데 김해 신공항도 지금 진통을 겪고 예. 있단 말이죠. 이게 제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좀 관심사예요. 예. 부산과 울산시장 경남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김해 신공항을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소음,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토부 대신에 국무총리실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달라는 건의문 어제 발표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부산을 방문해서 김해 신공항 문제를 총리실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물론 제2공항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부산 경남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도지사들이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 곳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돼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고요. 완공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완공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제 2025년에서 26년 네, 사이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게 2015년 11월 네, 맞죠? 그렇습니다. 4년째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앞으로 이게 언제쯤 결론이 날지 또 네. 앞으로의 어떤 변수들이 좀 남아 있는 건가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국토부의 기본 계획이 과연 확정 고시되느냐, 그게 언제냐가 또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건설이 사실상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이라는 완공 시기를 맞추려면 내년부터는 설계, 토지 보상에 들어가야 하니까 올해 안에는 확정 고시가 돼야 됩니다. 국토부는 일단 6월까지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10월에는 고시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아직도 제주공항 확장이 거론될 정도로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공론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도 당정협의해서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면 최대한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고요. 물론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를 현재는 거부하고는 있지만 도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공론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조사가 이뤄질지, 실제로 이뤄진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제2공항 건설의 향방을 가늠할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제2공항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조인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산간 지역의 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 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하면 이 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 측은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을 발의했다며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면 심사 과정에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2001년 개발 제한 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대신 절대와 상대 보전 지역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버스 기사의 음주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버스 차고지와 정박지 등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기사 교대로 공영 버스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기사들이 버젓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버스 기사의 운행 전 음주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의무화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저희 공영버스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도 준비도 안 되고. 첫 차 운행지가 회사 차고지와 멀어 1박을 한 뒤 출발하는 민간 버스 업체 기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정박지에 음주 측정기가 없다 보니 회사 차고지까지 1시간가량 버스를 운행하고 나서 음주 측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박장소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술을 한 잔씩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음주 측정기 이가 없어서 그렇죠. 정박지가 또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네, 그럼 조금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설치 하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예. 버스 차고지에서 하는 음주 측정도 다른 지역과 달리 제대로 온 관리 감독자가 없어서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운수사업자가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치할 경우 최고 사업일 90일 정지나 과징금 54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토부에서 규정한 세부 지침이 없다며 음주 측정은 물론 관리 감독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의 운행 전 음주 확인이 의무화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도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주택과 땅 거래량이 뚝 끊기고 치솟던 가격도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제주도의 농지 관리 강화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0억 원을 넘나들었던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가 요즘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매매도 뚝 끊겼습니다. 실제로 올 1분기 제주의 주택 매매량은 최근 5년 평균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1200세대가 넘고 건축 중인 물량도 적지 않아 집을 사는 대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역시 거의 없고요. 지금 가격 면에 있어서는 가격이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찾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거래도 얼어붙었습니다. 올 1분기 거래된 토지는 지난해보다
21.8% 줄었습니다. 땅값 상승률은 0.44%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그쳤고 분기별로는 지난 2014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제2공항 건설, 각종 개발 계획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된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도로 인해서 제주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 심리가 위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제 제주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오름보단 내림세가, 매수보단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토지 보상 등으로 엄청난 자금이 풀리는 제주 제2공항 계획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오늘 처음으로 3만 4천여 명의 아동에게 4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